원장이 반년 넘게 공석인 전남연구원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연구 인력도 크게 부족합니다. DJ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가 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 등 지역 대학들이 정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신입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남 5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낮은 안개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의 환경 영향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원장이 수개월째 공석인 전남연구원은 연구 인력도 부족합니다.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인력 부족에 연구자들은 힘들고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인구 64만 명의 전주시가 독자적인 연구원을 신설했습니다. 미래 지역 발전을 위한 논리 개발을 광역 단위의 전북 연구원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풀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미래의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어떤 인증된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작년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정책연구원 신설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주뿐 아니라 경기 성남과 화성, 충북 청주시도 각각 시정연구원을 개원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자체 연구원이 잇따라 개설하면서 연구인력 충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은 연구인력 충원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연구원과 분리한 전남연구원은 연구인력 정원을 40여 원으로 뒀지만 현재 확보한 연구인력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던 과거와 달리 전남연구원 분리 이후인 지난해에는 143건에 그쳤습니다. 연구할 사람은 부족한데 전라남도뿐 아니라 22개 시군에서 맡긴 수탁 과제들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 연구자는 힘들고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아무리 재공부를 하고 뭘 해도 사람이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또 이분들을 또 우리가 또 뭐 아무나 뽑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전남연구원은 신임 원장 선임 이후 이뤄질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임시로 연구 조직을 꾸렸는데 원장 선임이 지연되다 보니 조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광주 전남연구원 분리개원 반년이 지나도록 신임 원장을 못 뽑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안 뽑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라남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이 어떤 의미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바랜 VHS 테이프로 녹화된 1980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신대학교 연설 장면. 12.6 사태 이후 권력의 공백 시기에 온 소래범에 취하지 말고 군부 세력의 준동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열성적인 연설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신 세력은 12.6 사태로 독재의 장벽에 평화하게 열린 그 돌파구를 다시 메우려고 온갖 계획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은 그가 하이도에서 태어나서 목포로 나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구 해방과 6.25 전쟁 과정에서 정계에 입문한 이유와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서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투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조명합니다. 그리고 1987년 광주 망월묘역에서 5.18 희생자들을 찾고 광주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광주 망월묘역에 오실 때 그때 울컥해서 눈물 좀 흘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 기획은 10년 전인 2013년부터 시작해 본격 제작에 들어간 것은 2019년. 김대중 도서관과 평화센터 등에서 영상자료 20테라 1700시간 분량을 5개월 동안 12시간씩 검토해 제작됐습니다. 10년 전의 기획이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고 그렇게 해가지고 100주년 앞둔 내년 1월 10일경에 개봉하는 걸 보면 어쩌면 이 영화 자체가 좀 그런 운명과 숙명 속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류의 김대중 특집 대담회는 영화에는 편집되지 않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40여 년 전 미래 예측도 들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펼쳐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5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돌아보는 100년, 나아가는 100년을 주제로 기념식을 열고 남도 소리 울림터에서는 국악공연 인동초의 봄이 오는 6일 열립니다. 또 전남도청 윤선도 홀에서는 5일부터 12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 면모를 볼 수 있는 일상사진과 옥중서신, 노벨평화상 메달 등 소장품 특별 기획 전시도 이어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목포 등 전남 서남권 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오늘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들이 수시 합격 등록률이 감소하면서 정시 모집을 통한 신입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등 지역 대학들은 수능 반영 비율과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정원의 전형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각 대학은 수시 모집을 통해 충원되지 않은 인원과 당초 정시 모집 인원을 합쳐 선발할 예정인데 역대급 불수능으로 재수하겠다는 수험생이 크게 늘면서 정시 모집 인원이 수시를 능가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 정시 모집은 오늘 시작돼 오는 6일 오후 6시 마감되고 다음 달 6일 오후 6시에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집계가 모두 끝났는데 전남은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저출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생아 증가 비율이 미약하고 여전히 감소 지역이 많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에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주 빛가람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아닌 평일 밤과 새벽, 또 휴일에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나 급히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주로 찾습니다. 나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곳 운영을 시작했는데 3개월간 이용자가 꾸준히 찾아 모두 60여 회를 이용했습니다. 맞벌이다 보니까는 주말에 출근해야 돼서 그때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얘가 어리니까는 맡길 데도 없고 친정 시댁이 다 멀어서 약간 출근하는데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커피 2잔 값을 월세로 내는 화순의 만원 아파트 등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와 결혼 출산까지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얼마나 늘었을까?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전남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7,9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0.6% 증가했습니다. 강진과 나주, 담양 등 순으로 13개 시군에서 증가한 겁니다. 반면 출생아 수가 줄어든 곳도 여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또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와 교육이 안정적이고 또 결혼을 해도 괜찮고 그런 사회가 되는 길에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최근 연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내 저출생 문제가 안보 위협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지자체 역시 기존 정책을 확대하거나 새 정책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 5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잦은 안개와 냉해 발생 탓에 건강과 농작물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정부에 댐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주암댐 주변에서 나고 자라 토종 콩농사를 짓는 조동영 씨.
지난 1991년 댐이 생기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농작물 열매 크기나 생육 상태 차이가 확연하다고 말합니다. 안개로 햇빛이 줄고 냉해까지 자주 발생해서입니다. 댐이 막히고부터 안개 지속 시간이 길어져 버렸어요. 열매를 보려고 농사를 짓는 것인데 열매를 제대로 소득을 못 하면 그게 농사 짓는 사람한테 얼마나 큰 타격이겠어. 댐 건설 후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산다는 주민도 다수입니다. 밤에 주무실 때 숨 차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호흡기 쪽 약을 많이 사가십니다. 다른 데서 제가 경영했을 때보다 여기서는 그 약이 더 많이 나가요. 기침 가래 약 쪽이. 정부가 댐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댐이 주민 건강과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주암을 비롯해 5개 댐이 있는 전남 여러 시군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역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댐 환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영산강 환경유역청을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댐 주변 주민들을 위한 건강 또 작물 피해 조사를 위한 환경 기초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최근 동부청사에서 주민대표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회를 첫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 출신 인기 트로트 가수인 박지현 씨가 목포 고향사랑 기부제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박지현 씨는 지난달 12일 고향사랑 기부 참여 최고액인 500만 원을 목포시에 기탁한 데 이어 31일에는 목포시청을 방문해 목포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추진을 응원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크 콘서트 시국 그리고 목포가 오늘 목포 원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청와대 공직비서관 시절의 경험과 검찰개혁,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지하 상수도관을 파손해 유교리와 왕산리 일대에 거주하는 700여 세대의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무안군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2시간여 만에 물 공급을 재개했으며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목포 산정농공단지 내 한 선박 제조업체 가스시설에서 가스가 유출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근 인도가 30여 분 동안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겨울철 액화 산소통 내 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한 수증기를 가스 누출로 착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베트남 출신 다문화 여성 정민정 씨를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지방 임기제 7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했습니다. 정 씨는 모국어 상담사 지원과 결혼 이주 여성 산모 도우미 운영 등 다문화 여성의 현지 정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풀무원, 해남군이 업무 협약을 맺고 땅끝 해남산 마늘 100% 다진 마늘 상품을 개발해 내일부터 출시합니다.